시공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리이론은 두 가지로 이 천간에서 이루어지는 천간합과 이 지지에서 이루어지는 삼합운동입니다. 이 천간합은 시간의 순환 원리이고 지구의 에너지를 방사하여 이 물질의 생장세멸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이 삼합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삼합운동의 특징은 60간지 상건과 학원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이 물질의 변화 과정은 삼합운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존의 명리이론에는 신자지는 수국이요 인호술은 화국이라 하면서도 이 인호술 3자가 모이면 화기가 강해진다. 신자진에서 두 글자만 모이면 수국을 이루지 못한다는 식으로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 이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고 오로지 일간의 왕세로 이 사주를 살피면서 화국으로 일간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를 관찰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이 재물도, 육체도, 환경도, 공간도, 심리도 모두 이 지구라는 터전에서 계속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변화 과정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해야 이 사주팔자를 실제의 삶과 부합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로 인호술 삼합의 경우 인호술은 이 만물의 부피를 확장하는 시공간 흐름이기에 인호술 임목에서 그 에너지가 동하고 오화에서 극에 이르러 수렴하기 시작하고 술토에서 그 쓰임을 완성한 후 또 마감하고 해월에 새로운 에너지로 바뀝니다. 따라서 4개 종류의 삼합운동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때서야 비로소 지구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문제가 현재도 큰 걱정거리입니다만 이 공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명리로 설명하려고 해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이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들은 모두 전법이거나 전법과 유사한 방법들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명리학으로는 이 지구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사주팔자를 생극으로만 살피기 때문이고 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생과 극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로 사주팔자에는 8개의 글자가 있어서 생하고 극한다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우한폐렴이 왜 발생했는가를 설명하려면 이 근거의 기준점이 사주팔자처럼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자연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예로 이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난 이 순간, 내가 태어난 순간의 시공간 표입니다. 바로 내 운명의 흐름을 읽어내는 기준점이죠. 그리고 탄생에서 이 호흡하는 그 순간부터 그 시공간 좌표는 계속 바뀌고 무령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 변화를 살피려면 대운을 뽑고 세운을 뽑아서 운세를 살핍니다. 이때 시간 좌표에는 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로 이 사주팔자 대운은 이 내 사주에 있는 월주의 그 시공간을 기준으로 산출하기에 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시공간 좌표입니다. 즉, 내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라면 몰라도 이 공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데는 활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년 들어오는 연주는 이 공적인 시공간 좌표가 분명합니다. 예로 기해년의 경우 천간에서 갑기합하고 지지에서 해묘미 삼합운동의 출발을 알립니다. 갑기합은 기토 터전을 기반으로 갑목이 하강하여 뿌리를 내리거나 또 이 상승하여서 땅 밖으로 드러나거나
둘 중 하나의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하는지 하강하는지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바로 이 지지 공간 환경이 결정합니다. 이 기토가 이 해수 위에 있습니다. 해수는 유금으로 음기가 가득하고 이 해중의 임수의 응축 에너지가 강하여 무조건 하강 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기해년에는 임갑기 삼자 조합을 이루어서 땅속에 뿌리 내림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에너지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까요? 미래를 설계하고자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해묘미로 이 성장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호기심을 가질 겁니다. 만약 이 기해년이 공적인 시공간이라면 이 지구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모두 동일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기해년은 공적인 시공간으로 70억 인구에게 공통의 에너지를 전달하기에 기해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새로운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왜 모두 다르게 느껴지냐고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살고 있는 공간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한국, 미국, 중국, 영국 각 지역마다 이 기해 에너지를 받아내는 공간 각도가 다르기에 반응도 모두 다르고 이 무령 변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각 사람마다 이 주어진 사주팔자 에너지와 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기해년의 에너지가 반응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동일한 기해년에도 어떤 사람은 발전하고 어떤 사람은 부도나는 이유입니다. 이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시간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경자년 단상을 설명하면서 이 시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해년 말에서 이 경자년으로 이어지는 이 우한에서 생겨난 폐렴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유를 살피려면 반드시 시공간의 인과관계를 살펴야만 합니다. 즉, 기해에서 경자로 이어지고 경인에서 경자로 이어지며 또 병신년에서 또 이 경자년으로 이어집니다. 시공간이 이어져 있음을 이해하면 이런 인과관계, 윤의 업보의 이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2020년 경자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지나온 역사를 살펴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도 나름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 60개의 간지가 가진 에너지 특징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경자는 동일한데 왜 유사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비록 시간은 동일해도 공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자는 동일하지만 이 한국, 미국, 영국, 태국의 공간에서 발현되는 이 경자 에너지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휘어진다라고 표현했죠. 최근 좀 돌아다니는 100주년 주기설이 있는데 이 마르세유 흑사병이 유행한 1720년, 또 인도 콜레라가 1820년, 스페인 독감이 1920년, 그리고 2020년 지금 폐렴으로 이 100년마다 질병이 발생한다는 설명들입니다. 이 신기한 것은 각 해를 간지로 바꾸면 이 마르세유 흑사병이 경자년, 그리고 인도 콜레라가 경진년, 그리고 이 스페인 독감 1920년은 경신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했던 해는 이 청가는 경금이고 또 지지는 신자진 삼합운동과 간지를 이루는 해였으며
모두 호흡기 전염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치는 극히 간단합니다.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이 무령 변화는 모두 이노술 삼합운동과 신자진 삼합운동으로 순환을 반복하면서 이 순환을 반복하면서 목과 금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양에서 음으로 또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면서 생명체들을 살리고 죽이기를 반복합니다. 이노술로 화려한 색계를 살다가 신자진으로 공계로 돌아갑니다. 이런 이치를 자연순환도에서 설명했습니다. 인간도 인에서 탄생하고 이 오화를 지나 이제 노화하기 시작하고 이 술토에서 묘지로 들어갑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씨종자를 후대에 남겨서 이 영생을 꿈꾸듯 인간도 자식을 남겨서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씨종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신금이며 천간으로는 경금입니다. 이렇게 경신은 물질 세상에서 영혼의 세상으로 출발하려는 출발점으로 이런 의미를 역마라고 부릅니다. 소위 역마살이라고 부르지만 해외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어서 영혼의 세상으로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금에서 역마가 시작되었을까요? 이 시종자를 후대에 전달하려면 반드시 이 수기에 풀어져야만 자신의 시종자 정보를 이 후대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로 콩이 물을 통하여 살아있는 콩나물로 바뀌고 이노술 삼합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경금이 신자진 삼합운동과 만나면 자신의 업보를 담은 시종자를 후대에 전파하려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진토에서 마지막으로 정리 마감되기에 이 진토에는 전생의 업보가 가득합니다. 이런 이유로 진토는 종교, 명리, 철학, 천도스님, 귀신, 접신, 불임, 또 방생 등과 같은 물상과 관련이 깊고 이런 것은 모두 업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했다면 이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급속도로 퍼지는 이유가 바로 이 신자진 삼합운동의 특징이 이 물처럼 흐르면서 이곳저곳으로 그 업보를 퍼뜨리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성 중에서는 수성을 머큐리라고 부르고 또 이 마야에서는 이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전령신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신자진 삼합운동은 이 어두움에서 이루어지기에 나쁜 의미가 많고 좋지 않은 것들을 이것저것에 전파하는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흡기와 관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폐 질병을 살필 때는 이 사주팔자에서 금의 동태를 살펴야 합니다. 금은 이 화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화기가 활발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신자진 삼합운동에서는 이 딱딱한 금기가 수기에 풀어지면서 폐와 이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주예문으로 하나 들어볼까요? 계유계해 임진 계묘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이고 기사대운 계유년 61세에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떠세요? 이 금기가 이 수많은 수기에 풀어져서 너덜너덜거리는 느낌입니다. 그런 이유로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우한 폐렴 문제를 시공간 흐름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해년 이 병자월에 시작된 이 문제가 이 경자년 어느 시점에서 좀 정리가 될까요?
아까 신자진 전파가 멈추려면 진토에 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자년에 보니까 마침 경진월이 있습니다. 병자월에서 시작된 물의 흐름이 이 경진월에 이르러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흐름이 답답해진 이 바이러스들이 탈출구를 찾는데 신사월로 넘어가면서 해외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모, 개미를 지나면서 이 임수와 개수, 수기의 흐름이 매우 답답해지면서 점차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만 적어도 이 갑신을유를 지나서 이 병술월까지는 가야 이 완벽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 경자년을 신자진과 연결하여 우한에서 발생한 이 패런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이 경금은 시종자의 속성이요. 신자진 삼합운동은 그 시종자를 수기에 풀어서 전파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이 신자진 삼합운동이 물처럼 흐른다는 이 유동의 특징을 타이타닉호와 연결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임진년은 타이타닉호 침몰 100주년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이 얼음산을 처음으로 발견된 시점을 시공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임자, 갑진, 경신, 경진시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경금과 또 이 신자진이 보입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또 빙산과 충돌한 시점을 또 이제 시공간으로 바꿔보면 임자, 갑진, 경신, 무자시입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이 4개 간지에서 무엇일까요? 당연히 일주, 경신으로 이 굉장히 두툼한 금의 속성이기에 큰 배가 분명하고 이 신자진, 삼합과 임수의 바다 위에 떠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에 탄 손님들은 이 월주, 갑진이죠. 갑진이 분명합니다. 이 갑과 진토 속의 을목들이 모두 사람들이죠. 월주의 갑진인이 이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또 임자, 갑진인이 이 조합으로 또 학력이 높은 이 고객들이 유람선 위에서 파도를 타고 흐릅니다. 그러다가 이 경진시에 얼음산을 발견하는데 이 경진시의 물상을 상상해 보면 이 경금의 딱딱한 물체가 진토 공간을 만났으니 위는 딱딱하고 아래는 부드러운 빙산을 만났는데 이 경금이 하나 더 생기면서 갑목을 충으로 상하게 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충돌한 시간은 무자시 상황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모두 동일한데 경진시가 이 무자시로 바뀌었네요. 경진시에서 이 갑목을 위협하던 존재들이 사라지고 무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생기고 갑목이 그 위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토의 상황인데 이 무토의 상황이 이 신자진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조각의 구명, 보트나 배처럼 극히 작은 형태입니다. 예로 이게 무술이나 무진이라면 나름 큰 배라고 하겠지만 무자에서 신자진 삼합으로 넓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물체가 분명합니다. 이 갑목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무토에서 자신의 생명체를 지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검은 바다 이 어둠 속에서 극히 작은 이 무토 공간에 이 갑진,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두운 밤에 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이 무토에 살아남은 이 사람들의 처량한 상황이 그려집니다. 지금까지 우한에서 시작한 폐렴을 삼합운동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명리를 공부할 때는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